보건의료 행정학과 4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보건의료 사례관리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는 비대면 수업으로서 여러분이 본 강의를 듣고 기존의 그 대면 수업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대면 수업에서 의료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먼저 한 다음에 다루지 않았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5주차 강의 계획은 지난주 대면으로 수업했던 의료소송의 원고와 피고 요약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판부에서 요청했던 입증서류, 그 다음에 준비서면, 준비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그 사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1으로 사건 개요와 분쟁의 요지를 좀 알아보고 사안의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의 방안,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 결과 이렇게 해서 3교시를 수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 2교시는 좀 길게 하고 3교시 좀 짧게 하는 것으로서 5주차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4주차 대면 수업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이 주장을 요약해서 재판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은 소장의 요약으로서 괴사관리 미흡에 대해서 괴사관리가 미흡해서 절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고 측의 주장의 요약이었고요. 피고 측 주장은 뭐냐면 수술 대기 시간이 1시간 이내이며 수술은 12시간 이내에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출장 가면서 주치의가 해외 출장 가면서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보호자 간호에 있어 소독하는 것은 보호자가 해도 무방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에게 주의 및 위반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세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주의 및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실 손해하고 정식적 손해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일실 손해하고 정식적 손해를 구분해서 청구 취지 변경을 하든지 청구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피고 측에게는 수술 대기 시간이 1시간 이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1시간 이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했고요. 피고 측에서는 간호기록지에 나와 있다라는데 간호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 모든 서류는 아마 피고 측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달라고 재판부에서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12시간 이내에 수술을 진행해도 된다라는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피고 측에서는 논문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 그 논문을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입증을 할 때는 논문의 내용을 발췌를 해서 그 논문 제목과 저자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구체적으로 미주에 달아달라고 분명히 재판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에 이걸 실어주고요. 세 번째, 보호자가 소독해도 된다는 구체적 입증 서류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피고 측에서는 보호자가 소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준비서면에 무엇을 써야 될지는 다음 화면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서면에서 제출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문사항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작성해서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이고요. 재판부에서 요청한 주의 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내용을 기재하고 입증서류 목록을 작성해서 작성 등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되고요.
피고 측은 단편서에 기록한 내용 중 입증서류 발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발췌한 논문의 제목, 작성자, 발간일, 페이지 수 하단에 미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판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 서류를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면에서 말했던 피고 측의 세 가지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입증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려 소송에 대한 지난주에 재판부에서 원고와 피고 측에 요구했던 내용을 요약을 해서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음 화면부터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을 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지 않을 거고요. 직접적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만 강의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뭐냐면 위내시경 조직검사 후 출혈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위내시경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식도로 이 현미경을 다른 그 조직을 갖고 넣고 위내시경 이 속에 사람이 위 속에 어떠한 조직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조직이 용종이 있는지 아니면 암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위내시경인데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무슨 용종 같은 게 있죠. 혹이 있어서 그걸 떼어내고 이거 조직검사입니다. 이 떼어내서 조직검사 후 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이 아무래도 조정원 시청을 냈겠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내시경 40대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위내시경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현업에 나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 남자고 남성이고 70대 남성입니다. 망인은 돌아가신 남사람입니다. 그 환자가 위내시경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인은 상부 위장관 출혈. 상부 위장관인 것은 왜 상부냐면 이 사람의 식도로부터 입에서 식도로부터 위까지를 상부 위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장관 출혈, 위종양, 악성 림파종이죠. 그러니까 암입니다. 이거는 위종양, 역류성 식도염. 이것은 이 식도에 음식이 잠깐만 거꾸로 올라오면서 그 염증이 생긴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랍니다. 역류성 식도염, 경부 혈전 등의 경부라는 것은 이 목 척추 부분, 척추 부분을 경부라는데 여기에 혈전, 이 피딱지 말하는 겁니다. 경부 혈전 등의 기왕 병력이 있고 이 기존에 갖고 있는 병력이라는 거죠. 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기왕 병력이 있고 어디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경부 혈전으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항혈소판제라는 것은 혈소판을 갖다가 이 뭉치는 걸 풀어주는 그 약이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먹으면 피가 이렇게 응고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항혈소판제라는데 아스피린이 거기에 대표적인 약품이 아스피린이라는 거죠.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먹고 있는 상태에서 아스피린은 매일매일 먹습니다. 복용 중인 상태에서 위장장애 그러니까 위에 장애가 있어서 위장장애 및 지난 4개월 동안 10kg의 체중 감소가 발생하여 어디 의원, 세무의원을 내원한 후 췌장염 의심소견으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다. 아무래도 췌장염이 의심이 되니까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무의원에서. 그래서 2018년 5월 피신청인 병원 그러니까 내시경한 병원이 있죠. 피신청인 병원 내과 의뢰를 내원하여 혈액검사, 피검사죠. 췌장 CT, 단층 촬영을 하는 CT입니다.
CT, 그 다음 위내시경 검사 등의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러니까 혈액 검사와 췌장 CT 검사,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8190 입방밀리, 혈소판 24만 3천 입방밀리 및 혈색소 7.6g DNA의 중증도 빈혈 상태임을 확인되었으며, 이러면 빈혈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저도 본 교수도 잘 모릅니다. 이 정도면 빈혈이랍니다. 췌장 CT 결과 위암, 그 다음에 췌장암 추정 진단, 림프절 전이 등의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위 내시경 검사는 위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위에 내용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다시 받기로 했다. 결국은 CT하고 피검사를 해서 췌장암이 추정이 되고, 위암하고 췌장암 추정이 됐고, 림프절 전이 등이 소견이 됐으나 위 내시경 검사는 실제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위에 먹은 음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검사를 못했다는 거죠. 다음에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의뢰에서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위 내시경 검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거기서 또 조직을 떼어냈다는 겁니다. 조직 검사를 받았고, 5일 뒤 외래 경과관찰 시 조직 검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기로 하고 위장약을 처방받은 후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이내시경 병원에 와서는 CT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해서 위에 내용물이 많아서 이내시경이 뚝 못 들어가니까 다시 받기로 하고, 3일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이내시경 검사를 해서 이내시경 그날부터 했습니다. 하고 조직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위장약 처방을 받아서 귀가를 했다는 거죠. 망인은 외래 내원하기 이틀 전,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망인이 외래 내원하기 이틀 전 자택에서 토혈을 하고 피를 쏟았다는 겁니다. 토혈을 하고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귀가한 배우자가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일 나갔다 온 그 망인의 배우자가 그 남편을 발견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 사고가 났던 경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환자 측과 병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의 요지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분쟁의 요지는 이미 환자 측은 유가족이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낸 상태에 그걸 가지고 병원에서도, 피신청인 병원에서도 답변서를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답변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요약한 것이 분쟁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서를 썼을까를 먼저 써봐야죠. 답변서를 먼저 썼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서 쓰는 요령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다음 화면에서도 답변서 쓰는 요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쟁의 요지는 뭐냐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아스피린 복용 중단 없이 위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과다 출혈로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스피린, 아까 항혈소변제라 그랬죠. 피를 응고되지 않게끔 만드는, 그거를 원래는 조직검사는 피가 나오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중단한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중단하지 않고 바로 조직검사 그 조직검사를 했기 때문에 유출이 많이 발생돼서 사망한 거다. 그래서 우리 사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환자 측의 주장인 거죠. 유가족의. 그럼 병원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키지 않고 내시경 검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통상의 내시경 검사 진료 기준에 맞지 않으며, 이 건 조직검사 후 완전한 지혈을 확인하고 검사를 종료한 것으로 내시경 검사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거 병원에서는 아스피린 중단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 내시경 검사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시경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것도 입증 서류를 내야 되겠죠. 냈다고 보는 거예요.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건 조직검사 완전한 지혈을 확인하고 했어요. 그럼 완전한 지혈을 했다라는 건 누수가 어디에 있겠지요. 의무기록이. 그렇게 답변을 한 거고, 검사를 종료한 것으로서 내시경 검사 의사의 의료행위는 과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인 환자 측과 병원 측의 주장한 내용의 쟁점은 뭐냐? 그 진단이 적절했느냐?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위 내시경 검사 전 항혈소판제 투여의 적절성.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말했죠. 적절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내시경이 꼭 필요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명을 했느냐 이렇게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출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느냐. 이것이 설명 의무 위반을 따져볼 수 있는 거겠죠. 이와 같이 지금 분쟁의 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뭘 때문에 주장을 하고 병원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내시경 흔하게 하는 건데 무슨 분쟁의 조직이 있느냐, 내시경 검사 진료 뭐 있느냐,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입증을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는데, 지금은 이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병원의 책임을, 병원에서 그 입증을 해나가는 걸 더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시경 검사에서 출혈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설명을 했다는 것, 모든 것을 병원 측에서 입증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검토의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차피 답변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원 현업에 근무한다면 여러분이 답변서 쓰기 위한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의 경과기록지를 보면서 과연 지혈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꼭 내시경이 필요했던지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왜 내시경을 해야만 되는지도 이유를 설명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 망인에게 위 내시경의 필요성, 위 내시경의 위험성, 그 다음에 이 내시경의 결과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그걸 경과 기록지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 처방 기록지, 그 다음에 의사의 그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썼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내시경을 그냥 간다고 쓰는 게 아니라 입안에 마비를 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면 내시경이면 프로포폴 같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처방 기록지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 기록지 또는 간호사 액팅일지는 내시경 후 환자 상태에 대한 기록을 한번 확인해야 되고, 내시경하고 나서 내시경 하기 전에 내시경의 합병증이라든가 후유증이라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걸 다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는지,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동의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따져야 됩니다. 환자한테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설명했는지 보호자한테 설명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동의서를 정확하게 환자한테 받았는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동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여부, 기가 후 증상 받으신 내원 설명했는지,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내원할 수 있게 내원토록 안내 설명을 했는지, 그것이 간호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경과기록지는 환자의 내시경 후 경과관찰 기록, 그러니까 내시경 이후에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로 기간했는지 그 사이에 경과기록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출혈 가능성을 설명을 했고 입원을 하게끔 안내를 했는지, 왜냐하면 조직검사라면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루 정도 입원을 권유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과 입원을 설명했는데 왜 입원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이 의사기록지에 기록이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답변서를 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답변서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고 2교시에 그거를 한번 답변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본 교수가 강의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 답변서를 한번 직접 여러분이 병원에 근무한다는 조건에서 답변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